지역 주민들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챙기지 않는구나. 경기도도 독점이지 않고 CJ 한 의사도 없으면 소송으로 또 몇 년 잡아보고 날 센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이 라이브시티 무산된 게 이제 일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나?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대형 2조 원짜리 사업이 멈춰서게 됐는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짚어볼게요. 짠! 오늘 이 땅에서는 1기 신도시 일산에 찾아왔습니다.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산에 공연하러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왜냐하면 이 CJ 라이브시티라는 이름의 대형 공연장, K-팝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 끌고 오던 사업 아닌가요? 맞아요. 대형 호재인 만큼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시초부터 생각하면 20년 정도 끌어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피디님도 일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엎어지게 된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저희 같이 짚어보고 일산, 임장도 함께 같이 진행해 볼게요. 사실 일산은 베드타운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 진짜 실제로 와봤는데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 다 출근하셨거든요. 일하러 나가신 것 같아. 뭐 다른 1기 신도시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뭐 경기도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일산이 좀 유독 일자리가 없는 도시긴 해요. 남부랑 비교하면 더 그렇죠. 더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뭐 사실 유치하려고 한 게 이번에 CJ 라이브시티기도 하고 테크노밸리 사업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는 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일산 부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여기 여유부지도 진짜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 진짜 거센 편입니다. 일자리 좀 달라고. 근데도 지금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요. 반면에 입주 물량은 많지 않나요? 입주 물량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일산 동구만 해도 한 4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고양시 전체로 하면 한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창릉 이제 입주 뭐 공급까지 합하면 이제 2천 가구 정도가 되니까 총 7천 가구. 이제 더 물량은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는 꼴이 되는 거죠. CJ 라이브시티가 생겼다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을 텐데. 그쵸. 뭐 유동인구도 엄청 늘었을 거고 뭐 공연 한번 할 때만 테일러 스위프트 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계산한 게 한 30조 정도 될 거라고 경제효과를 추정하기도 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많이 유명해요? 겁나 유명하죠. 저 PD님 몰라? 잘 몰라. 유명해. 아이유, 미국 아이유. 아 오케이. 규모도 사실 진짜 워낙 컸습니다. 일산 동구 장항지구 이쪽에 11만 평 부지예요. 여기에 뭐 테마파크, 뭐 아레나, 그리고 호텔,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거 막 다 같이 짓기로 한 사업이에요. 그 주민분들 기대가 진짜 컸을 텐데 질질 끌다가 결국 멈춰서 버리게 된 거죠. 둘 다 진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도 적극적이지 않고 CJ도 한 의사도 없으면 우리는 제일 걱정인 게 소송으로 또 몇 년 잡아보고 이거 날센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완전 차별 요구 정책을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래 살았어요. 저 30년 살았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진짜 북한에 가려서 땅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가 이렇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으면 가까울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거기 그 끄트머리에 가서 뭐래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고양시를. 그래도 큰 업체가 하나라도 들어와야 나머지가 따라 들어오는 거지. 분지만 만들어 놓고 근데 너네 알아서 들어와. 이제 우리 땅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식인 거잖아요. 다 해놨는데 업체 만들어놓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화는 안 났지만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끌어서 진짜 사실 진짜 희망 고문이다 보니까 근데 실망감은 뭐 당연히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뒤편 여기가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서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근데 저희 땅집거에서도 저번에 와서 여기 단독 내부 취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모습이에요. 뭐 공사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이게 그냥 딱 멈춰선 느낌. 그럼 대체 왜? 그러니까 대체 왜 초대형 2조 원짜리 사업이 멈춰서게 됐는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대외 환경입니다. 사실 CJ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는 게 이런 이유인데 여기가 원래 한류월드라는 부지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온갖 곳에 한류월드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한류월드 로도 있던데요? 맞아. 근데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한번 엎어졌고 근데 경기도가 이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K컬처밸리라는 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뭘 만나냐? 국정농단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인허가 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당연히 좀 지연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완공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웠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늦어진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한테 완공 기한을 좀 늘려달라고 한 건데 경기도가 이걸 또 반려를 시킨 겁니다. 경기도는 대체 왜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이 라이브시티 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너네 할 수 있었잖아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지체상금입니다. 사업을 니네가 특별한 사유 없이 늦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돈도 내라 라는 건데요. 그게 연 1년으로 따지면 한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CJ가 좀 의지가 있었다고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깎아달라고도 좀 얘기했었거든요. 아, 내가 할게 이러면서 좀 봐줘, 조율 좀 해줘 했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이것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임이랑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업자들이 많은데 뭐 CJ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줬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신청한 게 뭐냐? 감사원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괜찮겠어? 라고 하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상한 건 컨설팅을 신청했으면 결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과를 받기도 전에 사업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제로 삼는 게 바로 경기도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앉아서 들을까요? 너무 힘들어.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자, 그러니까 고향 시민들이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걸 거예요. 왜 굴러온 복을 발로 차? 라는 겁니다. 사실 일산에 일자리가 없고 대형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는 호재가 이 라이브시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면 고맙다고 해줘도 모자랄 판에 경기도가 안 돼 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공문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한 사람은 김동연 도지사고, 그래 해지하자, 나는 그런 행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경기도가 해지를 발표를 했으면 고양시나 국회의원들은 대응해야 된다. 너무들 지쳐가지고. 기가 막혀 하시고 지치고 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거 뼈대. 겨울 되면 먼지 날리고 여름 되면 한류천이 넘쳐서 거기가 다 똥물밭이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챙기지 않는구나.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경기도가 나쁜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 이 CJ 라이브시티 쪽도 계산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큰 그림이 있었을 큰 거다. 그림이 있었을 거다. 왜냐면 지금 CJ가 7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가 좀 CJ 라이브시티 쪽에 여쭤보니까 부지 매입 비용이 1,9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법인 비용이라든지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이 또 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공사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7천억 원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가 그동안 엄청 밀렸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공정률을 보면 3%입니다. 전체 공정률 3%고요. 그리고 이제 아레나만 봤을 때는 한 17% 되는 건데, 근데 사실상 경기도 입장에서는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안 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냥 준공 기한 연장을 시켜주지 않았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CJ 라이브 시티 측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안 된다고 본 걸까요? 그쵸. 그 계산이 없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성동 GBC, 부산 롯데타워 보면 됩니다. 여기도 사업 진행한다고 한 지 엄청 오래됐고요. 이른바 티스푼 공사, 땅만 사놓고 터파기 공사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들여서 지어놔도 이 사업성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라이브시티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상황도 안 좋잖아요. CJ 그룹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5년 새 지급 성장률이 한 자릿수예요. 1%대. 그러니까 좀 뭐 돈도 안 되는데, 근데 뭐 라이브시티 쪽에서는 이거 PF 사업이니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큰형님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 라이브시티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어요. 부담이 되긴 하겠네. 당연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킨텍스 원시티 단지로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라이브시티 부지 들어서려고 했던 곳이랑 딱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엄청 가깝죠. 바로 앞이네요, 진짜. 되기만 했으면 사실 랜드마크 단지 될 수 있었고 수혜 효과가 또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포레나 킨텍스 이런 단지들에서도 기대가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집값은 어느 정도예요? 여쭤보니까 지금 국평 기준으로 한 12억에서 13억대 형성돼 있고 뭐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대 정도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시티의 경우에는 M1에서 M2, M3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필지가 분할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이 하나의 단지처럼 취급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그동이면 여기서 그냥 서울까지 그렇게 다들 그런 상황이 이 단지가 하나가 철새되거든요. 이 단지에서도 거리가 안 돼도 1년에 30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차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번에 CJ 라이브시티 이거 무산으로 얘기가 진짜 많았었어가지고 저희 유이땅도 이제 일산에 왔어요. 근데 뭐 사실상 지금 이 라이브시티 무산된 게 이제 일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나?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 살 때 일산은 쳐다도 보지 마라. 도지사 공약이 뭐였습니까? 경기 분도 이제 추진하는 거는 북도 분리해서 투자 유치 많이 시켜서 규제도 완화하고 발전시켜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논리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30조짜리 경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볼 땐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이거 일산에서 보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근데 다른 경기 지역들이 또 워낙에 적극적이니까. 이게 참 취재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뭐 검단이든 동탄이든 평택이든 용인이든 여기는 뭐 주민분들이 적극적인 건 물론이고 이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서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런 문제, 이런 대형 사업을 두고 이렇게 소극 행정을 벌인다? 이건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들어와야 뭔가 돌아갈 텐데요. 그쵸. 사실 일자리가 들어와야 세수 수입이 벌리는 거잖아요. 재정을 거기서 마련해야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당연히 뭐 어떤 걸 발전시키고 싶어도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창동 아레나하고도 이거 비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이제 마곡에 이제 전시회 사업 시작하잖아요. 창동이랑 마곡은 일산이랑 비교해서는 뭐 접근성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럼 일산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냐? 이건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배드타운인데 이제 입주 물량 다 들어오면 더 이제 가속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만나뵈니까 너무 저도 좀 속상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일산에 사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 일자리가 없어. 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라이브시티 사업 무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또 저기 서울에서 반대로 여기다 집을 사서 가고 계신 분들 전화를 왜 뭐라고? 여긴 선거운동 안 해도 다 민주당을 뽑아줘요. 그래서 절대 신경 안 써요. 수님도 뽑으셨어요?